3강 시작합니다. 3강은 숫자 조합이 나오기 전에 공망이론과 반복음, 반음과 복음이 있죠. 원문에요. 괴효가, 괴효란 것은 좌향이란 말입니다. 괴효가 잠난하면은 이성, 같은 성씨끼리 있어야 하는데 타성이 동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륭이 상병하고 길도 있지만 흉도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명령이사 양자가 대를 이어간다는 이야기죠. 에, 과거에는 명령이사 즉 양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일로 생각해서 명령이사라고 이런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장주예요. 참 여기 명령이란 말은 여기요. 배추 나날이 벌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다음이요. 출계라는 것은 궤를 벗어났다는 깹니다. 궤를 벗어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공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것은 궤의 기가 참난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난이란 건 뭐냐? 용신이 교전한다. 용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신이 교전한단 말은 상산하수라는 의미로도 됩니다요. 그래서 교전과 잠난은 교전과 잠난이 대공망이 될 때는 이러한 응이 본래 있다. 잠난은 천간방위를 가르치는 말이고 상변은 반복음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래서 이른바 득을 용한즉 상견이고 시를 쓴즉 반음이다. 종주예요. 24산의 간지는 3원으로 나누어지죠. 잘 알다시피 천원, 인원, 그리고 지원 나눠지는데 건곤간손 자요묘는 천원이죠. 천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남북계니 남북계, 뭐 강동계, 강석계, 여기요. 남북계, 강석계, 또 뭐 강동계, 또는 뭐 북계, 목계,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천옥경에 나온 말인데 주로 대개파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건공간선 자유면은 그냥 부모께다. 그리고 을진정계와 인신사에는 순자께다. 그리고 갑경병님과 진술충미는 역자께. 여기서는 역식이라고 했네요. 뭐 똑같은 말이죠. 식자 자식을 때 식자니까요. 근데 밑줄 쳐놓는 것은 을신정계와 갑경병이면은 인하고 천, 그러니까 대공망사이죠. 그러니까 을신정계 각경병님 또는 진술충미와 인신사회가 되면 대공망이 되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밑줄 쳐진 말이요. 좌양을 세우고 내룡을 거두어들이고 내수를 받아들이고 또 거수를 이것도 뭐 받아들인단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사봉, 사격이죠. 주변에 있는 산. 사봉을 뭐 측량하고. 요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24좌의 대공망 또는 소공망은 좌향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용혈사수 모든 것에 대해서
공망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쉽지만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부목계. 천원은 자식을 겸할 수 있죠. 그런데 지천인, 인원용, 즉 순자는 예, 역식, 역자죠. 지원용을 불가겸이다 이거요. 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천원용은 자식을 겸했다고 쓰니까 마찬가지로 부목계, 즉 천원용은 또 인원용을 갖다 가히 겸할 수 있다. 다음에 역식, 역자나 마찬가지죠. 그동안 역자로 배워왔죠. 이 지원령은 독행해야지, 마땅히 독행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나 순자와 더불어서 삼겸을 할 수가 없다. 예, 삼겸을 안 해야 된다 이거요. 안 하게 돼야지 비로소 순청으로 본다 이거요. 다음에 공소소란 풍수지리가요 대만에. 그 사람 용법으로는 이런 게 나오는데 별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에요. 예, 산수의 정의에 있어서 정양시에 들어마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작하여 변통한다. 이런 말이 쓰였어요. 요 말은 그러니까 산수의 정의, 산수의 뜻이죠. 산과 물의 뜻이 정양시에, 정양시에.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에, 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묘가 이렇게 있어요. 묘가 있는데 여기서 정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좌양을 갖다가. 근데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정양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공망이다 이거요. 대공망이면은 짐작에서 변통인다는데 이 말보다도 더 좀 명쾌한 말은 현재 현재 여기서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런 안산이 있어요. 안산이 있는데 여기에 혈이 있는데 혈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좌양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좌양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여기 나경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술건 해하고 해 오른쪽에 있는 임이 있죠. 임하고 해가지고 임해 공망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심장에서 변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가 산이 이런 식으로 안산이 제대로 떨어진 산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관계가 없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모든 산 또 뭐 수구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공망 적용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시요. 이게 이렇게 이런 산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좌양은 지금 여기다 봅시다. 요거 아니고요. 앞에 안산은 이렇게 그 물결처럼 돼 있다고. 그런데 우측에 우측 방향의 산의 방향을 측정해 봤더니 요 점의 방위가 공망이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데 이 산이 가깝고 분명하고 눈에 띄고 그런 산인데 공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짐자가에서 정양에 들어맞지 않았을 때 한해서는 짐자가에 변통은 나오는데 이 말도 조금 부적합한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조우명 선생이 공소소의 이론을 적용했는데 공소소란
이 풍수지리가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고인이 됐네요. 이 양반은 본래 광동성 사람인데 그 장개석 초청을 받아주고 대만에 와서 현공풍수를 초기에 전파시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의 저서로는 공시현공보감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도 인기가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공소소는 그 현공풍수의 6대 문파인 그 장심원의 대개파 이론을 연구했는데, 처음에는요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 장중산 선생은 무상파죠. 무상파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대개파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요. 그런데 또 그 혈롱경이란 책이 있고 고경가란 책이 있어요. 이 혈롱경이란 건 여기 밑에 써놨는데 1925년도에 조 선생이 출간을 했는데, 내용은 현기풍수와 또 현공풍수였는데, 이 책에 현공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진전, 아주 그 비법은 없어요. 다음에 고경가는 장대웅 선생이 졌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책은 종명돼서 현공지 1편 시내 안에 그 원문과 주의사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 편에 좀 속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출계의 착잡적 중사항을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필자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아래표와 같다. 근데 아래표는 여기 좀 이따 아래표가 아래표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선 지금 고경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임작의 중은 원래 북이다 이거. 그러니까 임이면은 임자, 자자하면 자자, 계자하면 제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 그러니까 임해죠. 임해 공망은 뭐 안 좋다냐 이거요. 그리고 또 임자계 중에 계가 그 강궁에 축오고 걸렸을 경우에는 아주 무정하여 남자 자손이 얻게 된다, 이런 말이 쓰여 있죠. 요 방금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종류 출계로 착잡돼 가지고 생기는 그 반응은 내포이와 장구의 저서에도 제급이 돼 있다 이거요. 말을 했다 이거요. 근데 지금 방금 현룡경과 고경가는 본래 현공풍수 이론가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포이와 장구이 선생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장구이 선생은 장대웅 선생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요, 장대웅 선생이 조금 좀 빠르네요. 동시대 인물인데 장구이 선생의 장구이 선생의 이론은 내포이입니다. 뭐 포이, 송나라 때 유명한 풍수지리가 있는데 무명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서 내포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내포이의 풍수 이론을 장구이 선생이 계속 발전시키고 주석도 달고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로 청나라 초기에 유명한 가명학자인데, 당시에는 장구이와 장대용 선생이 쌍벽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구이는 조금 알려져 있는데 장대용 선생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그런데 장구이 선생은 뇌포이 선생의 이론인 발사법과 보성수법이란 게 있어요. 물론 이 발사법과 보성법 이론도 시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장구희 스승이 방우승인데 그 여러 가지 책을 모아놓은 네 권의 책을 모아놓은 거죠. 지리 사탄자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 뭐 철탄자, 금탄자, 옥탄자, 연탄자 이 저자들이죠. 예, 예. 그 사람들의 책 네 권을 모아가지고 줄을 단 책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죠. 그 타곡부란 책이요. 이 책은 주로 줄여서 타곡부 만두가괄이란 책인데 줄여서 타곡부라고 하죠. 이 도끼부자 씁니다요. 이 책은 우리나라 70년대에도 한번 영인본이 나온 걸로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장구희 선생은 좀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장구희 선생은 현공풍수 지리가가 아니다 이거죠. 마찬가지 내 포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풍수지리가의 저서에서도 공망 즉 출계론을 갖다가 언급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망론은 현공풍수 이론이지만은 다른 풍수지리가의 이론에도 나올 정도로 말하자면 중요한 이론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로 지금 계축대공망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예를 들어서 계축 출계의 단결은 뭐냐 해석문만 읽어보면요 우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보면 우라는 것이 계축 대공망 선상에 있어요. 그렇게 입향한 총택 총택이니까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과 집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새어머니를 따름으로 본 애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바꿔 말하자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뭐 젊은 여자가 음독으로 자살하고 형제간에 죽을 거로 싸운다. 그래서 계축대공만은 신이 없다 이거죠. 헛된 신이로 되어 있다 이거죠. 헛된 신이다. 번역을 안 해네요. 헛된 신이다.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죠. 또 임의대공망의 단결은 임과 해가 만약 임의대공망은 예컨대 사람이 피를 토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공풍수가 아닌 서적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부당령시에는 이러한 영향이 반응이 더욱 흉하다고 그랬어요. 당령이 있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 괜찮을 수 있죠. 여기에서도 좌양분금이나 내령, 출맥, 발사 모든 것의 통용 이런 걸 이 대공망 이론을 써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경은 집안 정침으로 봐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못 믿을까 봐서 이런 대목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이겁니다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된 것은 대공망 표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이 계란말은 장중계에서 막내를 뜻합니다요. 막내. 표의 네모칸의 방분 또 요 네모칸 이 네모칸 말이죠 여기요. 이건 고경가에서 나오는 공두결에 의거한 것이다. 상원 하원은 혈령경의 이론인데 이것은 불가지신이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만큼 이 혈령경은 그 현공풍수 이론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조금 아주 그 좋은 비법은 없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와 각경병림 요 네 글자가 있으면 대공망이죠. 그런데
이 대공망이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팔개와 8개 사이가 대공망이 되죠. 그걸 갖다 여기서는 격궁차착이라고 했네요. 예. 근데 만약에 수법이 당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운에 수법이 당황하면은 에, 계속 읽어보죠. 비록 순식지영 지영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순식지영 이게 짧은 기간 동안의 영화로움을 갖다가 누릴 수는 있다 이거요. 그러지만은 오래되면 역시 절단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공망이라도 수법이 왕왕하면 그랬는데 이제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예, 대공망인데 합국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당황이면서 합국이면은 두 가지요. 그래도 오래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운이 바뀌면 이렇게 되죠. 다음에 또 소공망이 16개가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소공망 중에 손오고사 네모칸 쳐진 거요. 그 다음에 건공간손의 시계바늘 방향입니다. 이게 간인자, 건해자, 곤신자 이 네 개에 대한 소공망 이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소공망은 소공망에서 벗어나는가? 방금 요 네 가지 있죠. 여기 네 개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작게 쓴 글자는 별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필자의 경험으로 맞는 이론이 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백이다면은 감이고 중남이 되고 또 사는 장려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자 같은 경우에는 중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독자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가지면은 반드시 심득을 있을 것이다. 그래 놨네요. 심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요. 이제 자기 경험에서 어떤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써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있고 또 유념법도 있죠. 그것도 참고를 하는데 또 여기에서 심득이란 것이 예를 들자면은 생년배법이 있죠. 그렇게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여기 아까 네모칸 쳐진 거요. 여기요. 건공간선에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요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소개된 것이요. 다른 데 보면요. 다른 건 다 나와 가지고 소공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장방이 패한다. 삼방이 패한다. 근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1에서 9까지에 따른 육친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본 풍수책의 착잡에 대한 단결을 또 여기다 실은 게 참고라고 하는데 아까 말하자면은 손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안 나왔죠. 손사 같은 경우에는 농화가 전이다 그랬어요. 농화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요? 건공간손에서 간인자도 여기에 비본에는 이 소공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건해자, 건해자도 말하자면 소공망에 대해서 전광이 나온다. 건공간손에는 곤신이 있죠. 곤신은 고과라서 과부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군데가 있죠. 8군데가 지금 대공망인데 좌우고 좌사이도 다 공망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임자계다면 좌좌우 계좌 사이의 공망은 소공망인데 좀 약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모에다가 이는 순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도천보정형이라는 책을 보면은 내용이 자자하고 계자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뭐 괜찮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좌향만은 예를 들어서 자자하고 계자 중간이고 향은 오자 정자 이렇게 쓸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양성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복음 있죠. 반복은 참 요걸 요 대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대목을 갖다 이루고 구운에는 임자병이야. 그러니까 감궁하고 이궁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팔운이니까 팔운이는 간인자 권신자죠. 그런데 그 이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숫자는 틀리지만 숫자는 다르지만은 그 반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음 이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도천보조경에 나옵니다. 도천보조경에. 근데 여기서 뭐 자세한 이론은 나오지 않아요. 예, 본산 내룡의 본입향 하면은 반음 복음이 되어서 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 결과 자액이나 또는 이약이냐 뱀이나 호랭이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또 뭐 계속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또 여기서 보면은 삼성 오길향을 흐르면 오히려 전화 이복이 돼서 오히려 좋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도천보경에 대한 장중산의 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도천보정형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간략하게 나와 가지고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반복음은 이미 배워서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탕계 반복음이란 게 있습니다. 탕계 반복음이란 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9하고 3이다면 9가 화하고 3은 화고 3은 진이고 레죠. 그래서 활해서 합계가 된다고 그랬죠. 또 말하자면 이 좌궁이에요. 6하고 6은 건계가 되죠. 건계가요. 그런데 지금 이 건계가 6하고 6이요. 6하고 6. 요렇게 되는데 지금 지금 이 이궁이 이 탕계 반복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 왜 탕계 반복음이 되냐면 요것은 여기 보시면요. 이궁에 60 우리나라 나경에는 64개를 그려놓지 않았는데 택해바에서는 6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경에 보면은 여기 건계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게 좀 거꾸로 이렇게 병호등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4자의 5에 가모, 병호, 무호, 경호, 이모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64개에서 건계가 차지한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병호, 분금 전체 그리고 무호와 가보분금 일부 이렇게 좌가 됐을 때 이걸 보고 탕계 반복음이라고 합니다. 탕계 반복음을 알려면은 첫째는 여기요. 이 괴를 갖다가 탕계를 흘 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8하고 4니까 8은 뭐예요? 산이고 사는 풍이죠. 그러니까 삼풍고 해가지고 이 곰방향에 고라는 64개가 있으면은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좌가 됐을 때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군의 오자입니다. 오자인데 지금 이렇게 숫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좌궁의 66이 지금 64개의 건개가 된다 이거죠. 지금 작개를 해서요. 네, 단개를 해서요.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요. 이렇게요. 이랬을 때 그 복음이 되는 경우인데 기존의 이론하고 좀 틀리죠. 이것은 이것은 그런데 마침 이 파룬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요. 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